또 하나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22장 근로복지기본법. 이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조항이 100조예요, 100조. 근로기준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문제는 한 문제예요. 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다가는 거의 뭐 시간 다 가고 너무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아주 이게 양극화가 좀 있습니다. 총론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희한하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주 이상하게 문제가 나온다. 그때는 여러분이 과감하게 그래, 뭐, 나의 복지가 중요하니까, 나라 나의 복지 내려놓자. 이렇게 하고 나서 좀 포기를 해야지. 이거 뭐 다 따져보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조금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법이 근로복지기본법이에요. 근로복지기본법. 두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공공복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복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누가 이제 할 거냐? 공공영역에서 우리가 복지를 도와줄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공근로, 공공복지. 혹은, 야, 우리 회사 안에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내 근로복지가 있습니다. 사내 복지. 회사 안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법의 거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제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사주제도. 그 다음에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그 다음에 각종의 카페테리아식의 선택적인 복리후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어 있고요. 선택적인 복리후생.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제 EAP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할 거냐. 성과 배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발명을 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발명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요. 이게 카페테리아식의 복리후생제도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를 이제 골고루 나눠 가져라. 발명한 사람을 보상을 해줘라. 이거 강제할 수 있을까요?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노력이 노력이냐. 이것들은 그냥 사업주가 이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노력적인 내용을 적어두겠지. 이걸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본법의 기본 원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3번의 기본 원칙. 이런 기본 원칙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 뭐에 대한 거죠? 근로복지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 법은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시면 기본입니다. 이게요. 근로조건은 어디서 규율하고 있는 거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런 데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복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지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빼고서 근로자 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굳이 이 법을 안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원칙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약간 취약한 계층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우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내용을 좀 되긴 했지만 비교적 최근에 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하면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장기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기본 원칙을 하나 이해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다시, 밖으로, 이제 다시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533쪽에 이제 공공근로복지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근로복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이제 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뭐라 할 거냐? 주거 안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주택 공급제도를 운영할 것이고, 주택 자금을 융자해 줄 것이고, 주택 구입 자금을 융자해 줄 것이고, 근로자 이주 등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할게요.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며,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근로자 우대 저축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 이제 특히나 근로복지금 같은 경우에,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 금전 채무를 보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는 제도, 그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요. 그 다음에 534쪽에 근로복지시설에 대해서 이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안 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제도들을 이 법에 의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업 근로복지, 사내 근로복지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사주제도. 근데 이 법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의 상당수의 내용은요. 우리 사주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절차에 관한 문제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래서 몇 가지 것들만 찍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게 모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사주를 한번 운영을 해봐야지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제도 목적 이제 우리 사주를 우리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그럼 우리 사주 조합에 대해서 이 법에서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이 법에 규정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때는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문제인 거죠. 사단법인에 관한 그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주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겁니다. 누가 우리 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두 번째, 지배관계회사 그리고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들도 이걸 우리 사주 자격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의받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다. 이런 회사의 근로자. 혹은 뭐 우리 회사의 매출액의 우리 회사가 매출액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 근로자들도 우리 사주 회사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우리 사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주 조합에서는 뭐 탈퇴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고 쭉 넘어가요. 나머지는 기회 되실 때, 한번 시간 되실 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오면은 538쪽에 2번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양가로서 한번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즉 사내 근로복지기금 법인이에요. 이게 법인이니까 뭐 정관 작성하고 설립인가 받아야겠죠, 그죠? 설립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뒤로 오시면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이 내용들을 쭉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뭐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러면 다 볼 수가 없을 거고. 이제 그 다음 봐야 되는 것이 540쪽에 양가로 11번 이게 사내 근로복지 기금은 기금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운영에 대한 그런 절차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의 뭐 사업주가 노력해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선택적인 복지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페테리아식의 복지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걸 이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실시할 때는 나를 보시면요, 이렇게 운영하세요. 기본적인 생활보장 항목과 개인적인 추가 선택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업적 문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조항을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카페테리아식의 운영을 할 때는 뭐 각종의 근로자의 사망, 장애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한다. 그럼 문화에 대한 뭐 선택권, 혹은 나는 뭐 여행 좋아한다. 그럼 여행에 대한 선택권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노력하세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이번에 이제 EAP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고충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세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양가로 3번 성과가 이제 벌어졌으면은 성과를 이제 근로자한테도 골고루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이건 강제하게 되면은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노력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발명이나 제안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역시 노력하세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번 543쪽에 있는 2번 문제 풀어볼까요? 543쪽에 2번 문제. 문제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그래도 뭐 법에 있는 거니까, 이 법에 나는 거 알고 있냐? 잘 모르는데, 그럼 틀리세요.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 이게요. 상당히 좀, 법의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긴 법은 조금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총론을 많이 봐요, 총론을요. 강론을 보는 것보다는, 물론 강론이 나올 때도 있어요. 나올 때도 있긴 한데, 강론의 내용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총론을 좀 상상해 보고 나서, 이 총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좀 골라서 이제 찍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강론 100조나 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이건 무리입니다. 무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노동법 1에 해당하는 개별법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